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전문가의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시간 대체불가 토크의 진행자 황보라입니다. 여러분 일코노미나 혼코노미라는 단어 이제 익숙하시죠?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경제 양상들을 함축적으로 담은 용어인데요. 혼밥이나 혼술, 혼영 등 많은 분들이 즐기는 싱글 라이프가 모여 이러한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하나의 글로벌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대체불가 토크에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1인 가구 시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을 모셔볼까요? 이제 어느덧 하나TV 대체투자 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의 마스코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종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박종덕 매니저입니다. 네, 몇 번 출연하셔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 여유로워진 모습인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매니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하나TV 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글로벌 M&A 트렌드 편에 이어 오늘은 글로벌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글로벌 부동산의 변화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스몰 토크 조금만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매니저님은 혹시 자취생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대학생 시절에 자취해봤습니다. 자취를 해보셨군요. 그렇다면 자취하실 때 가장 행복하셨던 순간이 어떤 때였나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치킨이랑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봤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치킨, 맥주, 영화. 역시 1인 가구로서 로망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1인 가구들을 대표해 나오신 매니저님과 글로벌 1인 가구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국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 전체 세대 중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인데요. 미국은 2020년 기준 36.2%, 중국은 2019년 기준 18.5%를 기록해 올해 1억 가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인 가구가 19.5%나 증가하며 다수의 국가들이 30% 후반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처럼 국가를 불문하고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는 하나의 글로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경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2030 세대는 물론 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784만 6천 명 가운데 21.2%인 166만 1000명이 1인 가구였습니다. 네, 1인 가구 하면 저는 청년만 생각했는데 노년층도 1인 가구가 많군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고령층 1인 가구는 2015년 122만 3천 가구에서 5년 사이에 43만 8천 가구로 36%나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 황혼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 지내는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결과적으로 MZ세대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주거 공간이 부족해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가 고령층 중심으로 고독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변화에는 결과가 따르는 모양입니다. 그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긴 새로운 사회 경제적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체 경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르며 주거 소비 문화 등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상당수가 1인 가구인 덕분에 1인 가구가 최근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식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간단한 조리 과정으로 간편히 즐길 수 있는 밀키트가 기존의 식제품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히든잇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17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인 가구의 주거 형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최근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이나 공유주택을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싱글족이 타겟인 커뮤니티 리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주거 기반 스타트업 더 콜렉티브도 있는데요.
런던 인근의 호텔 장단기 주거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1인 주거의 삭막함을 없애는 전략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다수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국 실리콘밸리의 건설 스타트업 스타시티는 도심에 낙후된 오피스 건물이나 호텔 상가 등을 경제적인 프리패시브 건축으로 리모델링하여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1인 가구의 증가가 주거 형태 전반을 뒤흔드는 것 같네요. 역시 변화의 흐름을 캐치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나 승리의 공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말씀 주신 사례를 보니까 미국의 1인 가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1인 가구 수는 1980년 1820만 가구에서 2020년 3610만 가구로 40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났지만 방이 2개 이하인 소형 주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0년 사이 15%에서 10%로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 주요 20대 도시의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최소 20%가량 오르며 1인 가구 생활이 쉽진 않은 상황인데요. 흔히 미국, 유럽의 경우 비교적 독립 시기가 빠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래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많이 줄었죠.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경제 위기로 인한 지출의 어려움이 이들의 독립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1인 가구들의 독립, 국내 2030 세대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가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집에서 방을 나눠 쓰는 플랫쉐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에 이르는 미국 청년층은 52%가 부모와 함께 지내는 일명 캥거루족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1920년대 대공황 시대의 48%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와 볼까요?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도 가족 구조가 1인 가구 형태로 재편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중국 일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가족 구조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는데요. 시대가 변하며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중국의 싱글 이코노미에 따르면 중국은 1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13.1%에서 2019년 18.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안으로 1억 가구 규모로 늘어날 전망으로 관련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여성 1인 가구가 내수 소비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며 젊은 여성의 경제력을 지칭하는 타징지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중국 유통업계는 여성의 날을 맞이해 이른바 여왕절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하며 골드미스인 성리를 겨냥해 명품 마케팅을 펼치기도 합니다. 네, 타징지, 성리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등장을 했군요. 네, 이처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각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이슈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 나라별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나요?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럽의 33.9%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40%를 상회합니다. 현재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1인 가구형 공동주택,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수당 다양화 등의 주거 지원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거 안정화를 통해 공동체 유지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공동주택 공급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은 직장 접근성이 좋고 문화시설 이용 등이 편리하도록 시내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동, 영화 감상 시설 등과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된 공동주택 K9의 월세는 하나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복지 선진국답게 주거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1인 가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한 정책들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청년,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소형 임대주택이나 노인보호주택, 공공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보면 일본이 노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지원센터와 사회복지사, 보건사, 케어 매니저 등이 연계해 종합상당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1인 가구의 증가는 새로운 투자의 국면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형태의 부동산 자산에 주목해야 하는지 전문가로서의 인사이트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1인 가구의 증가는 결국 가구 단위의 소비 주체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소비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겨냥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국가 사례가 있을까요? 1인 가구 중심의 부동산 자산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1인 가구가 보편화되어 있던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대표적 주거지역인 타이쿠싱은 제곱미터당 10만 홍콩 달러 정도지만 도심에 위치한 소형주택은 이보다 가격이 50% 정도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1인 생활 트렌드와 저출산으로 인한 가구 수의 감소는 주택의 다운사이징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소형주택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오피스나 호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까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지속된 경기 침체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증가하며 이를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요.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주거용 부동산 전환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향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 이러한 움직임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거래 절벽이 지속될 경우 지금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니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와 관련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관련 부동산 자산이나 상품이 주목받는 것이 사실인데요. 한편 다수의 전문가들이 1인 가구의 비중이 현재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 심리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대신 1인 가구의 주축인 2040 세대 경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소형주택이나 오피스텔,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매력적인 부동산 자산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박종덕 매니저님과 함께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글로벌 주거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시대가 변하며 세대 또한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과 투자 시장도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힘입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도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투자 시장 동향을 투자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체불가 토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하단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하나TV 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